다만 아쉬운 거는 뭐라고 했죠?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다.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우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OTT 관련된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찍어 드리긴 했는데요. 지금 리포트가 좀 나온 게 있어서 그거 중심으로 좀 보고 차트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253-450번이고요. 콘텐츠 경쟁력 입증한 1분기 라인업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경이로운 소문이라든지 아니면 그 철인 왕후, 그 다음에 여신강림 빈센조 지금 하고 있죠. 텐트폴 작품인 빈센조 이외에도 대부분의 라인업이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콘텐츠 제작 역량을 입증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OCN은 그 채널의 드라마 슬랙 축소로 1분기 편성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를 하긴 했는데요. 그 경이로운 소문이라든지 빈센조는 넷플릭스에 판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신강림과 철인왕후 같은 경우는 국내 VOD에 판매하고 해외 판매 호조로 판매 수익 탑라인 성장을 견인할 것을 좀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제 회당 제작비 10억 이상의 텐트폴 작품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컸지만 다양한 라인업의 흥행 그리고 OTT 채널들의 채널의 오리지널 작품 제작 증가, 그 다음에 넷플릭스 선판매 작품에 대한 제작비 단가 비용 처리 등으로 실적 변동성이 축소가 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네요. 자, 일단은 OTT 확대로 이때 2021년에는 디지털 라인업이 7편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 디지털 라인업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그래서 나홀로 그대랑 그 스위트 홈 이렇게 2편이었는데 올해는 이것보다 7편 정도 증가한 9편 정도를 디지털 라인업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라고 합니다. OTT 오리지널 작품 제작은 이제 넷플릭스가 유일했다면은 올해는 국내 OTT인 티빙과 중국 OTT 아이치에도 드라마를 공급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그 넷플릭스 쪽에서만 제공을 했다, 그리고 넷플릭스 쪽에서 뭐 유일했다 라고 하면은 그 매출처라든지 이런 부분이 2개가 더 늘어났다라는 부분이겠죠.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의 경우 제작비의 20% 수준을 제작사 마진으로 보장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지난해 스튜디오 드래곤의 매출 총 이익률이 14.2%였던 것을 감안하면은 수익성 향상에도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고 있는 티빙과 그 다음에 아이치의 경우 20% 수준의 확정 마진 외에도 한국 내 TV 방영권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기존 디지털 작품 대비 수익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그 아이치 같은 경우는 낯이 익죠? 그 에이스토리라든지 아니면 그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공동 제작했던 지리산 그 판권을 사간 회사예요. 오리지널 작품의 경우 지난해 연말 스위트홈이 글로벌 흥행에 있어 지난 12일에 공개했던 좋아하면 울리는 시즌2가 3월 14일날 기준으로 해갖고요. 넷플릭스 글로벌 TV 부분에 5위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네요. 이건 저도 보지 않아서 재미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은 요거거든요. 지금 글로벌 순위에 5위로 안착을 했고요. 3월 14일 날 나온 거기 때문에 지난주 일요일 날 발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뭐 차이가 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일단 목표 주가는 12만 8천 원으로 상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12만 8천 원이면 꽤 높죠. 신고가 영역까지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신고가 영역이 여기에요. 12만 3,500원인데 12만 8천 원 선정했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신고가 영역을 좀 보겠다라는 거겠죠. 일단 제가 영상은 여기서부터 찍어드리면서 이렇게 움직였고 여기서 일단 물량 정리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밀리면 이 영역대에서 그냥 꾸준하게 잡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크게 스트레스 없이 여기서 보여줬던 변동성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충분하게 즐기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역대다, 영역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영역권에 왔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 반등이 조금 아쉬운 게 뭐예요? 이런 거래량이 쭉쭉쭉쭉 나아졌다라고 했을 때 그때 더 좋았겠죠. 그리고 이 라인을 저항을 받을 것으로 봤던 라인인데 지수가 생각보다 강하게 오늘 21선을 돌파해줬어요. 코스닥으로. 그러면서 21선을 같이 돌파해주는 모습이다. 다만 아쉬운 거는 뭐라고 했죠?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잠정치를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외인 물량이라든 투신, 그 다음에 보험 쪽에서 물량이 들어오긴 했는데 요건 이제 장 마감하고 정상적으로 들어왔는지를 확인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21선을 돌파해갖고 이 변곡점 라인을 돌파하겠다라고 보여준다라고 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N자형 파동으로 급격하게 올라간다? 이거 아니라고 했죠. 다시 한번 눌림을 받으면서 이 영역이 튼튼한지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라인에서 기다렸다가 혹시 몰라서 매수를 안 했다라고 했을 때, 아직 못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이런 양봉에서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좀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OTT 관련해서는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 우리나라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천천히 좀 여유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종목은 J 콘텐트리라는 종목이에요. 역시 OTT 관련된 종목이고요. J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 1등주다라고 했을 때는 J 콘텐트리가 규모 면에서는 2등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라인을 좀 지지하고 다시 한번 양봉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기보다는 한 번 정도 맞고 이렇게 밀리면서 기간과 가격 조정을 한 번 정도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 라인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런 변동성이 커진 자리에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오늘 나오는 양봉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가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돌파해 준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 더 레벨업 과정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가격대가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그것까지 좀 열어두시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A스토리라는 종목이에요. A스토리가 리포트가 좀 나왔죠. 그 종목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텐트폴 전문이고요. 중소형 제작사의 반란이다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J 콘텐트리 그쪽의 제작 규모를 본다라고 했을 때 A스토리는 확실히 좀 중소형적인 부분이죠. 일단 2021년이에요. IP 확보가 4편이고요. 해외 판권, 그 다음에 글로벌 OTT 작품 편성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국내 최초로 뭐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로는 킹덤이 있죠. 좀비 영화, 좀비 드라마죠. 킹덤이 있는데 요거 굉장히 흥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킹덤 3도 아마 나올 거예요. 2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그 전지현이 카메오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3에 전지현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말들이 조금 많았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 제작사 가운데 글로벌 OTT 플랫폼 니즈가 가장 부합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트렌디한 제작사이다. 일단 2021년 라인업 대부분이 글로벌 OTT 플랫폼으로 편성이 되고 있고요. IP 확보를 통해서 해외 판권 판매 등으로 수익 구조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일단은 김은희 작가가 킹덤 1, 2 시즌을 통해 가지고요. 글로벌 레퍼런스를 확보했으나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비, 그 다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흥행 대비 마진 확보의 한계를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킹덤을 통해서 텐트폴 그 제작 능력 입증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지나간 이 킹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전지현과 주연의 텐트폴 지리산이라는 아시아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대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리산이 어떻게 흥행을 하느냐 아니면 망하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A스토리가 2021년도 어느 정도의 성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성장이 멈출 것이냐 이걸 조금 중요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1년 매출액이 722억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79억 정도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지리산이 아이치에 선판매되면서 다수의 OTT 플랫폼 대상 협상 경쟁력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J 콘텐트리만큼 제작 능력이 그것처럼 이제 다작이 되는 회사는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리산 이외에 다수 텐트폴 작품 라인업 확보 가운데 글로벌 OTT 진출과 더불어 중국 시장 개방 시에 판권 수출이 가능한 텐트폴 IP 라이센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 시장이 개방이 된다라고 한들 뭐 A스토리 역시 어느 정도 수혜는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스튜디오 드래곤과 J 콘텐트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대장주에서 놀면 된다라는 얘기겠죠. 밑에 보시면은 뭐 다 한번 위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리산 이후로는 이제 더킹 오브 실크로드랑 모닝글로리라고 다수 텐트폴 중심의 작품 편성이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정이라서 중간에 조금 어그러지는 작품들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지리산이 성공을 하느냐 아니면 실패를 하느냐, 이 부분이 A스토리가 2021년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 주가의 방향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나오는 것들은 다 위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그널에서 흥행을 보여줬던 드라마죠. 요 시그널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뭐 추리의 여왕, 슈퍼루키 이런 거는 흥행이 실패했지만 킹덤이 흥행을 했죠. 그 다음에 킹덤 시즌 2까지 제작을 하면서 킹덤 시즌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보이는 것은 지리산이다, 마지막. 이게 흥행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2021년 굉장히 큰 움직임이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게 흥행이 된다라고 하면 킹덤, 시그널, 그 다음에 킹덤, 그 다음 지리산 3연타석 홈런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제작 편수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양질의 드라마를 제작한다라는 이 평가가 A스토리에 다시 한번 A스토리가 올라갈 수 있는 뭐 사다리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A스토리 같은 경우도 제가 영상 찍기 시작한 부분이 여기 라인이에요. 여기는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 없다. 그래서 35,000원 영역에서 기다리면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35,000원 왔다가 지금 45,000원 정도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45,000원에서 5만원 이 영역권에서는 저항을 받는 구간이에요. 여기까지 올라왔다라고 해서 여기를 바로 돌파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급하게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얘가 한 번 정도 여기서 지지를 해줬고 지리산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에 아마 개봉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결과가 보통 16부작이면 우리나라에서 16부작이면 한 2달에서 3달 정도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4분기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흥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그러면 4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월, 11월 이렇게 좀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3월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그 기대작 하나만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게 또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그거는 조금 욕심을 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 영역권에서는 돌파하는 모습, 그 다음에 지지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때까지는 우리가 여기에서는 저항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게 10월 달까지 좀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3분기에 나오고 그 결과가 흥행 여부가 4분기에 발표가 된다라고 했을 때 물론 드라마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뭐 한 주 끝나고 나면 이거 재밌었느니 재미없었느니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나올 거니까 그 부분에 의해서 바로바로 반영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자, 일단은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기 때문에 바로 돌파보다는 저항을 받고 한 번 더 밀리면서 이 영역권에서 바닥을 한 번 정도 다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있던 121선이 위로 올라오면서 여기에서 지금 61선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시간이 기간적인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121선까지 다시 한번 눌림이 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자리는 어디예요? 35,000원 이 라인에서 쌍바닥을 한 번 더 그리면서 그 추세, 그래서 지리산이 흥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강력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이 라인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까지 시나리오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종목은 쇼박스입니다. 쇼박스는 뭐 크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결국은 영화의 개봉이거든요. 지금 드라마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쇼박스는 영화 쪽에 조금 우선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영화가 있는데 제작이 완료가 됐는데 아직 개봉을 못한 영화가 있고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 영화도 있고 이런 영화들이 이제 곧 개봉을 한다. 근데 지금 미나리죠, 미나리가 개봉을 하면서 뭐 20만, 30만, 40만 이런 식으로 관객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백신 접종을 하면서 나름대로 예전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생활이 좀 가능해졌다라는 부분이겠죠. 물론 이게 지금 2차까지 다 맞아야지 어느 정도 항체가 생기는 부분은 맞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백신을 접종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심리적으로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모습이 나오는 게 바로 극장가에서 관객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이 라인은, 이 노란색 라인은 조금 그나마 좀 공격적인 라인이고 여기는 좀 그나마 보수적인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대응을 했다라는 분들은 여기서 일단 수익 실현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부터 봤다라고 했을 때에는 천천히 기다렸다가 여기서부터 잡아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결국 영화가 개봉이 된, 예전에 그 백두산 관련해서 그 하정우랑 이병헌이죠. 관련해서 백두산이 12월경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 관련된 종목이 덱스터였거든요. 12월이니까 이 라인이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 백두산이, 기대작 백두산이 좀 망하긴 했는데 그 백두산이 기대한다라고 해서 하정우라든지 그 다음에 이병헌이 주연으로 나오는 이 드라마 카메오로 전도연이 나오긴 했는데, 자, 그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박스를 봤을 때도 저희가 원했던 거는 이런 움직임이거든요. 비상선언이죠. 비상선언. 송강호 나오고 이병헌 나오고 김남길 나오고 전도연 나오고 임시완 나오고 되게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또 그것도 재난 영화예요. 재난 영화. 시간 보내기 좋은 재난 영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개봉을 앞둔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움직임이, 개봉이 확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 확정된 스케줄을 가지고 이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이 밑에서부터 조금 잡아 들어가는 관점으로 접근을 했었던 부분인데 갑자기 OTT로 연결되면서, 어디 OTT라? 쿠팡 OTT. 근데 쿠팡이 갑자기 상장이 되면서 그 부분에 의해서 갑자기 변동성이 좀 커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개봉이 된다라는 사실은 변한 게 없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에는 얘가 단순하게 OTT 때문에 그 변동성은 좀 커지긴 했지만은 눌림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부터 잡아 들어가면은 크게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잡는 자리는 아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포트가 좀 2개가 나와갖고 어저께 영상 짤막하게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길게 설명이 됐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영상 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요.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놨거든요. HBTV1004 입력을 하신 다음에 친구 추가 클릭을 하시고요. 참여라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상담 진행이 될 건데, 상담을 하시다 보면은 이상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사칭 채널로 연계된 게 아닌가 꼭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확인은 저희 고객센터 1644-1873으로 연락을 주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3월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 31일까지 360만원, 120만원 할인을 해드리고 있고요. 더블 이벤트 중이에요. 그래서 혜택 2번째 짝꿍 이벤트가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하시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장중 라이브 방송방 오픈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철 대표님께서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장중의 교육을 통해서 그 교육을 토대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오래 가져가는 종목이 아니고요. 단기간에 0일에서 상거래만 보유하는 단기 매매예요. 시초가 매매, 장중 매매, 종가 베팅 다 진행을 할 거니까 참고하시고, 내가 만약에 종목을 사서 일주일 동안 가져가는 걸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공부도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지난주나 지지난주처럼 지수가 이렇게 밀렸을 때 나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매매하시는데 이거 잡아줄 수 있는 사람, 이 장중 라이브 방송은 요 3가지 조건 다 해당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희 오늘도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날 현대퓨처넷 매수해갖고 반 정리하고 오늘 나머지 반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ECS 어저께 종가 베팅한 거 오늘 정리했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방송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정원철 대표님께서 장중에 하는 그 방송반에서 나오는 종목들이에요. 저희 그 VIP 매매 결산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꾸준히 한번 천천히 돌려보신 다음에 이 정도 수익권이다. 여기서 공부까지 한다. 여기서 마인드 컨트롤까지 다 잡아준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만족스럽다. 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관련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 거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